보시는 바와 같이 태양열을 기본적으로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여론 혹은 또 독립적 여론으로 폐열을 이용할 수 있는 태양열 해수 담수기, 하이브리드 해수 담수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그 기술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2007년 정도부터 여기 200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한 4개 연구과제 혹은 제 자체 연구 사업을 통해서 개발된 거고요. 지금도 성능 향상을 위한 혹은 경제성 향상을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본 기술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2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저희들은 베이징 부라고 그러고 이쪽은 이제 다중 효용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베이징형 태양열 정유기, 태양열 해수 담수기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아주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뭐 거의 150년 전에로 이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이미 상업화에 성공하고 여기저기에서 쓰이고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 그 베이징형 요 왼쪽 부분에 있는 이 솔라스틸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능동 기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열을 이 베이징에 쉽게 말해서 온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해수를 이 베이징에 가둬두고 태양 곡사 에너지에 의해서 온실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온도를 상승시키고 증발을 유도하여서 유리 후면에 대기와의 열교환을 통해서 응축시켜서 이 응축된 이 영축수가 이렇게 경사면을 타고 흘러내려서 여기 모이면 우리가 원하는 담수가 만들어지는 모여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증발된 그 수증기를 응축시키려면 결국은 열을 열심히 태양열에 의해서 얻은 열을 대기로 버려야만 하는 구조인 거죠. 사실은 뭐 지금 그 과거부터 웨이저 해수담수 기술은 정발식 MSF라든지 MED를 대표하는 정발식이었고요. 요즘 이제 많이 각광받고 있는 역삼투막 방식이 있죠. 기본적으로 정발식은 열을 버려야만 응축이 되는데 이제 그 버린 열을 얼마만큼 다시 회수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열 효율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스템 성능이 증가하는 구조인 거죠. 이 시스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버려지는 열을 이쪽 유리를 통해서 버려지는 열은 그대로 버려지지만 이 응축은 여기서 이제 증발된 전기가 올라가서 응축될 때 이면뿐만 아니라 이 수직면에도 응축이 됩니다. 물론 기존의 그 태양열 해수 담수기의 경우에는 솔라스틸 경우에는 요렇게 돼서 밑면이 단열되고 뒷면도 단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교환은 이 유리면을 통해서만 열교환이 일어나는 구조인데 이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 수직면에 이제 열교환이 일어날 수 있게끔 이 수직면의 후면에 해수를 흘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확대한 그 구조가 이쪽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이제 이게 플레이트고 윅입니다. 역시 플레이트 윅 이렇게 해서 쭉 몇 단, 지금 이 경우에는 11단 정도로, 그래서 이제 다중 효용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을 통해서 플레이트와 윅을 반복적으로 설치를 하고 이 윅을 통해서 해수를 흘려주면은 앞서 말씀드린 이면에서 첫째 면에서 응축된 전기의 응축 잔열이 후면을 흘러가고 있는 해수를 가열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가열된 해수가 증발을 해서 확산을 통해서 그 다음 단의 전면에 다시 응축을 하게 됩니다. 이 응축될 때 발생하는 응축 잠열을 다시 그 단의 후면에 흘러가는 해수를 다시 가열하게 되고 또 증발이 일어나고 응축이 일어나서 이는 증발과 응축 잠열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성능이 증가시키고 기존의 그 솔라스틸에서 사용되던 그 성능을 굉장히 대폭 향상시킨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솔라스틸은 능동 구동 장치가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굉장히 높죠. 고장 날 일도 별로 없고.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 연구되어 왔던 기술인데
가장 단점은 결국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 즉 성능 자체가 낮다라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구조적인 단순성을 유지하면서 성능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던 기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태양열 해수 담수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뭐 역사적으로 보면 1000년 이상 된 기술이고요. 솔라 스틸 부분은 이미 1872년에 칠레에서 상용화해서 약 40년간 하루 20톤 규모로 이렇게 하루에 20톤 규모로 이렇게 플랜트 규모로 구성을 해서 운전을 했던 기술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태양열 해수 담수는 연구되어 왔는데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이런 형태 기존 태양열 해수 담수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우리 그 태양열 온수기에 쓰이는 태양열 지별기를 써서 그 지별한 열을 이렇게 이제 그 열 저장조를 열을 저장하고 조수기에서 열을 보내서 이렇게 열교환을 시켜서 정발시켜서 얻어내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치가 좀 복잡합니다. 상용 지별기가 필요하고 또 이걸 또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진공 구조가 되어야 되고 진공 장치가 있어야 되고 또 뭐 추결조가 있어야 되고 좀 복잡한데 앞서 저희 시스템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능동 기구가 없이 심플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해수담수 기술은 뭐 두산중공업이라든지 베올리아라든지 굉장히 뭐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그런 시스템은 다 이제 대용량 플랜트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뭐 몇만 톤, 몇십만 톤 규모. 근데 이제 저개발 국가라든지는 오지라든지 상수도망이나 전력망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도 사람들은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대용량 시스템에 적용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기술적 인프라라든지 전기 인프라 이런 곳이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간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싸야 되죠. 그래서 어떤 게 보자면은 이제 그 ODA 사업을 통해서 이제 정부를 상대로 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태양열 시스템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이제 구성 요소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단위 성능도 보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솔라스틸 태양열 정유기는 세계 최고 기술이 약 단위 면적당 하루에 4리터 정도를 만드는 데 불과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재생 시스템이기 때문에 태양열 시스템이기 때문에 성능은 당연히 단위 면적당 개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용량이야 설치 면적만 증가시키면 자연히 거의 비례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기본 성능은 단위 면적당으로 봐줘야 되는 게 맞고요. 다중효용 담수기도 10리터를 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태양열 정유기만 하더라도 단위 면적 5리터, 다중효용으로 갈 경우에는 18리터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고요. 단위 면적당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압에서 운전하기 때문에 구조가 간단하고 또 메인터넌스도 좀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실제 실험 데이터인데요. 여기 생산량입니다. 요게 이제 인풋되는 열량,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되겠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기후 같은 경우는 최대 좋은 뭐 일사량일 경우가 한 25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3메가줄, 단위가 메가줄인데요. 이렇게 3메가줄부터 쭉 이렇게 일사량이 증가하면은 담수 생산량도 거의 비례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3메가줄일 때 약 18리터 나온다라는 실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들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정발이 되나 100도도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 100도는 안 됩니다. 100도까지 올라갈 수도 없고 올라가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해수, 아까 그 베이진에 있던 해수의 온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사량에 따라서 해수의 온도가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그 다음에 그 습공기가 어떻게 온도가 다르냐, 그다음 첫 번째 플레이트의 온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야기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최고 온도가 약 한 75도를 넘지 않습니다. 75도 정도까지는 올라가고요, 해수 온도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유리부 전면 경사 쪽에 유리부에서 얼마만큼 생산하느냐, 1단에서 얼마만큼 생산하느냐, 2단에서 얼마만큼 생산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뭐 11단까지 가면 어떻게 이제 각 단에서 담수 생산량을 보여주는 그래프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6메가줄에 대한 거고, 당연히 이제 열량이 증가를 하면은 많은 생산량이 증가하는 거는 앞서 그래프에서도 보신 바와 같고요. 지금 요게 이제 실제 저희들이 만들어서, 물론 요거는 이제 그 가로, 세로 면적이 1m, 1스퀘어미터짜리인 거고요. 그 다음에 앞서 폐열을 이용한다 그랬는데, 폐열을 이용하기 위해서 실제 이제 그 휴대용 발전기, 요게 이제 5kW짜리 발전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직접 이제 여기 열교환기에 넣어서, 이 베이징부에 넣어서 요 배기가스 열을 회수하여서 증발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전기를 붙여서 했고요. 태양열을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이게 1스퀘어미터짜리고요. 또 앞서 보셨던 거는 요거는 이제 2스퀘어미터짜리. 요게 폭이 2m짜리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대용량 해수담수 플랜트가 사용할 수 없는 곳에, 그리고 상수도망이 없고 전력망이 없는 곳에 대부분 다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산업 동향이야 해수담수 시장, 그리고 향후 이제 물 시장이라든지 뭐 물 부족 현상 이런 것들은 더 가속화되고 뭐 이 해수담수 시장이 유망할 것이라는 것은 뭐 비단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 인구에서 약 12억 명이 뭐 물 부족을 겪고 있고, 더 많은 통계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연간 1천만 명 이상이 수인성 질병을 이렇게 죽고, 그것도 이제 주로 노약자, 어린이 이들이 죽고 있다는, 이런 쪽에서 이제 저희들이 ODA 사업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요런 형태의 솔라스틸, 아주 이제 작은 용량의 솔라스틸은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그 태양열 해수담수기의 현재 상품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기대 효과는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결국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 전기, 또 음식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상당 부분 책임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요 기술 관련해서 총 24건의 특허가 있는데요. 그 중에는 보면은 이제 뭐 PCT가 있어서, 이 PCT에서 이제 각국에 출원된 특허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 중복되어 있습니다. 뭐 유럽 특허, 유럽 특허에서 이렇게 이제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이렇게 각국 진입하는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개 이제 좀 중복되어 있는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리스트업을 해보면 24건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약 5건이 이미 이제 중소기업의 기술 이전, 하나는 전용 실시로 계약이 되어 있고, 나머지 4건은 통상 실시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9건에 대해서는 아직 기술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국내 실시의 경우에는 이제 그 5건에 대해서 실시권을 통상 실시로 준 상태이지만, 해외 실시에 대해서는 아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진입대가 있는 곳은 미국, 싱가포르,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이제 유럽 특허 같은 경우는 좀 더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은 다시 진입을 더 할 수 있게 되고요. 국내 특허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